안녕하세요. 마음시선 출판사 대표 김수연입니다. 마음시선 출판사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출판업계에서 일한 지는 올해로 만 17년이 되었고요. 여러 출판사들을 거쳐 2020년에 마음시선을 창업했습니다. 마음시선이라는 출판사명은 마음을 담은 책으로 시간을 선물합니다. 마음시선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에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고 싶은 너에게 라는 책을 낸 후에 지금까지 8권의 책을 출간했고요. 회사에 소속되어서 일할 때에는 주로 문학 분야의 책을 만들었는데 마음시선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분야의 경계를 두지 않고 여러 장르를 시도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자기계발서, 필사책, 일러스트북 등 실제로도 여러 분야의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MD 추천을 받은 책도 있고 분야 베스트에 오른 책도 있는데 아직 저는 갈 길이 멀다 생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께는 출판사가 좋아하는 책 리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려 하는데요. 이에 앞서 아주 간략하게 출판 프로세스에 대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편집자가 어떤 책을 만들지 기획하고 작가님들을 컨택하고 등등 해서 원고가 들어오면 편집과 디자인을 거친 뒤에 책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이 완성되면 서점으로 나가게 됩니다. 책이 완성되고 서점으로 나가게 되는 이 시점부터 출판사의 홍보와 마케팅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대부분 마케팅의 일환으로 리뷰어를 모집하게 됩니다. 규모가 큰 출판사에서는 출간 전부터 사전 리뷰어를 대량으로 모집하기도 하는데요. 그 외에는 책이 나오면 일주일 이내에 신간을 홍보하기 위해 리뷰어를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책도 처음 나왔을 때 가장 많이 팔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판매가 줄어드는데요. 출판사가 리뷰단을 꾸리는 목적은 신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출간과 더불어 SNS에 리뷰가 올라옴으로써 첫째로 신간이 나왔음을 알리고 둘째로 책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게 하며 셋째로 좋은 리뷰로 긍정적인 인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들이 판매 촉진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출판사는 리뷰어를 어디에서 모집하느냐? 먼저 온라인 서점에서 리뷰단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스24 리뷰어 클럽이 대표적인데요. 서점에서 리뷰단을 모집하면 온라인 서점에서 검색했을 때 서평이 모인다는 장점은 있지만 퍼지는 효과는 적기 때문에 보통은 이것 하나만 하지는 않고 온라인 서점과 함께 다른 SNS에서도 리뷰단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리뷰어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출판사의 경우에는 자체 카페나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고 요즘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출판사도 많기 때문에 신간이 나오면 공지를 통해 리뷰어를 모집하곤 합니다. 세 번째로는 대행업체를 끼는 경우가 있는데요. 책과 콩나무나 몽실 북클럽처럼 네이버의 북카페를 이용하기도 하고 인플루언서를 연결해주는 레뷰나 클라우드 리뷰, 아트인사이트 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블로거나 인스타그래머를 직접 컨택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리뷰어로 선정될까요? 대행업체에서 리뷰단을 모집하면 운영진들이 선택해서 통보해주는 경우도 있고 1차로 선별을 한 뒤에 출판사에게 최종 선택권을 주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출판사의 선택권이 있는 경우와 함께 출판사가 리뷰어를 직접 컨택할 때 어떤 점을 보고 결정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출판사가 직접 선택할 경우 우선적으로 보게 되는 사항은 첫 번째로 팔로워가 많은가입니다. 당연히 영향력을 보기 때문인데요. 보통은 1000명 이상이면 리뷰어로 고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꾸준히 피드를 작성하고 있는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소 2주 안에 올라온 게시글이 있어야 그래도 신뢰가 가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팔로워와 교류가 활발한가입니다. 자기 만족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이웃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그동안의 리뷰가 형식적인가 아닌가입니다. 그저 보도자료에 있는 글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한다면 읽는 사람들도 별로 감동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리뷰를 올린다고 해도 아무 효과가 없을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리뷰가 아무래도 좋습니다.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모든 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팔로워 수가 적더라도 계정을 잘 운영하고 있다면 리뷰어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팔로워와 게시글이 많더라도 좋아요 수가 너무 적거나 기계적인 리그램 등으로 이루어진 피드라면 선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렇게 리뷰어로 선정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보통은 1만 명 이하의 팔로워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책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만 명 이하의 팔로워라면 책과 함께 커피 쿠폰 등 가벼운 경품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향력에 따라서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사실 리뷰 한 번만으로 10만 원 이상을 드리는 경우는 별로 없고 광고의 형태로 생각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하면서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계정 운영자가 직접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몇 회 이상 업로드 해준다든지 하는 조건을 논의하게 됩니다. 포스팅 비용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오른쪽에 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가감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자면 굳이 비용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얻는 커다란 이익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책에 진심으로 애정을 보여주면 출판사와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다른 신간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그 리뷰어를 생각하게 되고요. 꾸준히 책을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영향력이 있거나 글을 잘 쓰는 분이 있다면 책을 출간하고 싶다고 원고를 투고했을 때에도 더 호의적으로 검토하게 되고요. 함께 좋은 책을 기획할 수도 있겠죠.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출판사가 좋아하는 책 리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출판사가 리뷰어를 모집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당연히 리뷰로 입소문을 내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리뷰를 읽은 다른 사람들이 책을 사게 하기 위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가 좋아하는 책 리뷰는 사실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마케팅 효과가 있는 리뷰죠. 즉, 내 리뷰가 다른 사람에게 책을 사고 싶게 만들면 됩니다. 그 가치가 증명되면 당연히 리뷰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긴다면 오히려 출판사에서 마케터로 영입하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인플루언서를 마케터로 영입하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리뷰가 마케팅 효과가 있는 리뷰일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방법이 있고 각자의 스타일에 맞춰서 고민해 봐야 하는 부분일 텐데요. 저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출판사 입장에서 팁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쉽고도 어려운 예쁜 사진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은 일회성으로 휘발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올릴 때 일단 시각적인 효과로 눈길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쁘게 잘 찍은 사진은 성의 없이 막 찍어 올린 사진보다 훨씬 눈에 띄고 사람들을 붙들어 놓기 좋습니다. 제가 쉽고도 어렵다고 한 것은 찍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예쁜 사진을 찍기가 어렵거든요. 두 번째로 자신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 잘 녹여서 책을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꾸준히 자신의 컨텐츠로 목소리를 내온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신뢰가 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팔로잉하고 있다면 이 사람이 진심으로 추천하는 것은 나도 한번 읽어보고 싶다 생각해서 반응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책의 판매로 이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소개하는 경우입니다. 일단은 노출 빈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많은 사람에게 가닿기 때문이고요. 또한 여러 번 올릴수록 단순히 제품을 제공받아서 하는 리뷰가 아니라 진심으로 좋아서 소개한다는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효과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판사가 정한 마감 기한은 지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간이 나왔을 때 리뷰어를 모집한다고 했는데요. 신간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초반에 동시다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이름과 책 이름을 제대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로 오타가 많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은 특히나 해시태그가 중요한데요. 평소에 개인적으로 리뷰를 할 때도 출판사와 책 이름을 제대로 써주면 해시태그로 검색해본 출판사가 이 사람은 컨텐츠가 괜찮구나 해서 리뷰를 부탁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해시태그를 같이 써주는 것도 좋겠죠. 본인의 인스타 계정 노출에도 도움이 되고 그 리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면 출판사에서도 당연히 좋아할 테고요. 또 블로그를 함께 한다면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블로그는 검색에 꾸준히 걸리기 때문에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도 글감 검색을 해서 책을 연결해 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책을 좋아해서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고 있다면
온라인 서점 평에도 올려주면 좋습니다. 다만 신경 써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요. 복사, 붙여넣기에서 이미지가 깨지면 의무감에 한 것으로 보여서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대로 일하는 편집자와 마케터라면 자기가 맡은 책 검색을 모두 해보기 때문에 리뷰가 어떻게 올라오는지도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만약 여러분이 올리는 리뷰로 시장에서 반응이 온다면 분명히 눈치채고 다음번에 더 좋은 조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번외로 출판사의 리뷰 활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려 볼게요. 리뷰어의 게시물을 리그램으로 출판사 계정에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 계정에서 소개한 뒤에 광고를 태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리뷰 글이 좋으면 출판사에서 직접 카드 뉴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은 인스타그램을 시작하는 단계라서 팔로워가 적거나 소통이 부족하더라도 사진과 글의 내용이 좋으면 출판사에서는 얼마든지 활용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이라도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서 보기 좋은 콘텐츠를 꾸준히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당연히 본인 계정의 팔로워도 빨리 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잘 쓴 리뷰의 대표적인 예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분은 제가 작년에 컨택할 때 아마 팔로워가 1.6만 정도였던 것 같은데 몇 달 만에 벌써 3.2만이 되었고요. 본인만의 콘텐츠에 책의 내용을 잘 믹스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난 뒤에 자신이 느낀 점을 필사하는데요. 저희 책 중에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고 싶은 너에게를 소개해 주셨는데 몇 가지 포인트를 살펴보자면 출판사의 보도자료 내용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느낀 점을 손글씨로 적는다는 것이고요. 또한 해시태그를 알맞게 잘 써준 것도 보입니다. 카드뉴스 맨 끝장에는 책 사진을 넣어서 이 책을 소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려주었고요. 또한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올려주시기도 했고 그러는 중에 트렌드와 잘 맞아떨어진 MBTI 관련 글이 인스타그램 검색 탭에 노출되면서 좋아요 수가 폭발하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본인도 팔로워가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어떤 출판사에서도 모셔가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 다른 출판사에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결론입니다. 결국 출판사는 자신의 색깔이 뚜렷해서 팬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 책을 진심으로 소개해주는 리뷰어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야 책의 판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스타그램을 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득이 되는 전략인데 본인의 컨텐츠가 충실할수록 팔로워가 늘어나기 때문이고 결국 그러면 또 출판사의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출판사와 리뷰어가 모두 윈윈하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수익화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SNS 계정을 운영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